것인가? 과연 이거를 매수가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수익을 실현시킬 것이며 어떻게 리스크 관련했던 부분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었게 되면 아마 눌림목 2차 관련해서는 좀 더 새롭게 아마 시장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앞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은 눌림목 2차라는 거는 항상 쇼부를 보는 증시는 아침 10시까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손실을 채워본다는 생각해야지 손실을 많이 봐도 마이너스 2, 3% 나오더라도 못 버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눌림목 2차라는 거는 단기간에 뭔가 쇼부를 보고 단기간에 뭔가 수익을 실현시켜서 단기간에 뭔가를 급등해가지고 내가 바로 수익을 뽑아갈 수 있는 최상의 자리거든요. 눌림목은. 그래서 급등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눌림목을 들어갑니다. 급등주 하는 사람 치고 눌림목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안 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땐 다 쓰레기입니다. 급등주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새끼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대부분 어디 들어가냐? 눌림목 2차 자리를 보고 들어갑니다. 1차 자리는 그냥 단기 시세밖에 안 들어오는데 항상 말씀드리면 2차 자리는 다음날에 시세가 나올 걸 예상해서 미리 잡아가야 돼요. 딜리 같은 종목들. 어차피 전고점 돌다가 상가 가든가 말든가 어차피 전고점이 오늘 플러스 딜리 종목도 딜리 잠깐 볼게요. 상가 나오더라도 이 딜리라는 종목도 호가 어디 있노? 2,540원입니다. 2,540원에 플러스 한 11% 정도 되겠네요. 전날에 사가지고 들어와서 전고점까지 먹는다는 생각 들어가야 돼요. 항상. 상가 가면 좋은 건데 어차피 전고점이 목표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 목적의식은 전고점을 해놔서 간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급등주에 있어서 모든 종목은 눌림목이 존재가 됩니다. 눌림목 없이 윙링 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눌림목 없이 가는 종목은 다음날에 투매가 나옵니다. 5상, 6, 7상, 8상 가는 종목들은 추세 해탈돼버려요. 안 좋아요. 살면서 과연 그렇게 올라가서 수익이 드는 종목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나올 급등주 종목은 1년에 한 번 나와봐야 5개 종목밖에 안 돼요. 5개 안 됩니다. 예, 10개 정도? 많이 해봐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개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상따를 먹어가지고 정말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뭐 해봐야 한 3개, 4개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럼 근래 들어왔던 그런 식으로 조정 없이 그냥 계속 급등해가지고 5상, 6상 가는 종목 있었느냐? 예, 5성 LSD 있었어요. 5성 있었습니다. 5성 LSD 있었어요.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러고 올라가는 거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TPC 뭐 수급 들어가 계속 갑니다. 추격해도 계속 가는 거죠, 그죠? TPC 있었고 그 다음에 STX 있었죠. STX 있었습니다. 그냥 막 무시하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해드리면 내가 한번 얘기했을 때 요날 얘기했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똑같이 얘기해드릴게. 이날 얘기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반에서 추천. 왜? 이거는 제가 없애놨는데 요 이후로부터는 절대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요때 이후로부터는 안 봅니다. 낙폭과대 나왔죠? 낮게 나왔습니다. 안 본다 그랬어. 보지 마라 그랬거든. 추세 이탈이라고. 요거 두고 있는 사람은 망하죠. 이제 다시 들어올 때쯤 되겠지, 이제. 그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떨어지더마다 올려주겠지만 결국 추세는 꺾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다음에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중간중간마다 뭐가 나오냐? 조정 자리는 나옵니다. 조정 자리는 나옵니다. 나와요. 중요한 거는 모든 급등주에 대해서 안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만들어주고 가줘야 주가라는 게 좀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꼭 명심하시고 눌림목 차에 매수를 하실 수 이제 앞에 매수했던 방법을 배웠으면은 이제 써먹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요. 본인이 바로 써먹는 게 있습니다. 1차는 안정적이고요. 그죠? 예를 같은 오늘 뭐 눌림목 1차 나왔던 거 뭐 DGI 상 찍고 이것도 보시면 상 찍고죠. 잘 보세요. 상한가 찍고 그지? 1차, 2차예요. 1차인데 2차 봤었을 때 우리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급등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래 꼬리가 윗꼬리가 너무 심하다 그죠? 이 보세요. 이 시초가가 플러스 1% 시작했다가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했다가 저가가 마이너스 9%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오전에 시세 봤다가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4,300원까지 갔다가 장중 후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까지? 마이너스 9%까지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떨어졌다고 오후제 종가를 관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당일치기 거래량이 250만 주 터져 되게 불안했었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눌림을 받고 어쨌든 다음날에 가서요. 가잖아요. 이렇게 상. 그것도 오후제 가버렸죠. 그랬던 종목이 오늘 뚜껑 열어보니까 조정입니다. 그죠? 그럼 이 종목은 오늘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내일도 한번 급등해야 되겠죠. 이런 게 눌림 1차예요. 중요한 건 이 눌림목도 가면 갈수록 점점점 리스크 커집니다. 왜냐하면 눌림목이라고 해서 안정적이진 않아요. 저번에 말드렸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떠야 되면은 이 종목이 단타 많이 꼬니까 다음날에 한가 만들어야지. 이 투상 찍고에 이것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상가 나왔죠. 이렇게 상가 나왔습니다. 상가 나오고 상가 나왔어요. 조정 1차 받아주고 눌림목 1차죠. 1차 조정을 받아주고 다음 투상 가버립니다. 그랬던 종목이 투상 나왔던 종목이 어떻게 됐냐. 요날 보세요. 투상 나왔던 종목이 안정적입니다 라고 얘기해주지만 안정적이진 않아요. 이 종목도 보시면 종가가 시초가가 마이너스 3%, 저가가 하한가. 그날 저가가 하한가예요. 하한가 종가가 마이너스 9%에서 끝났어요. 그랬던 종목이 다음에 상가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 많이 올라왔다는 데 있어요. 이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데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눌림목 1차도 어느 정도 쉽게 안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종목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SMC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만약 주가 떨어져 한가 맞으면 골 때립니다. 뭐 저번에 얘기해드렸지만 또 뭐 있나 TPC 골 때립니다. TPC 새로운 종목이 나올 때 기다리세요. 너무 많이 올랐죠. 언제 15,000원까지 찍고 죽을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아산에 시작할 때 뭐 현진 소재 오히려 뭐 다시 들어왔잖아. 그럼 그게 들어왔으니까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이만큼 들어와야지. 그제?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이만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얼마 들어오냐? 10,000원까지 봐야죠. 이 종목도.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이만큼 들어와야죠 이제. 그만큼 보고 세력들 작업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야기는 한 논점이 좀 틀렸습니다만은 모든 급등주 종목은 눌림목 2차가 존재합니다. 1차 존재하는데 소급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강의는 뭐냐면 눌림목 2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원님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눌림목 2차에서 시세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패턴이 좀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시세가 나온다는 조건 하에 잠깐만요. 시세가 나온다는 조건 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나온다는 조건 하에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100% 나오진 않아요. 일단 나온다는 조건 하에 보고 앞으로 지금 요 강의를 비롯해서 시세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추후에 공부를 좀 더 하셨다가 다시 공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자, 급등주, 매도구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를 앞에서 배우신 대로 공략하셨다면, 자, 답변해 보겠습니다. 매도는 언제 하는가? 언제 해야 하는가? 언제? 매도는 언제 해야 돼요? 앞전에 우리가 눌림목을 2차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넘어왔다면, 넘어왔거나 1차에 매수했거나, 어쨌든 공략 아침에 하셨거나 했다면, 매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매도는 얼마 해야 됩니까? 의문형으로 적어놨는데 답변해 보고 빨리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언제 합니까? 눌림목의 자리를 들고 들어왔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죠? 1번, 2번, 3번대로 매수를 하셨다면 그죠? 1번, 2번, 3, 4번에 매수를 하셨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언제 매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10시 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눌림목 2차는 절대 뭔데, 쇼부를 보는 시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쇼 보는 시장. 뭔가 승부수를 가려가지고 매도를 치가 되는 시장입니다. 언제? 10시 전에. 근데 만약에 저는 좀 더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수 구간 손절가 설정하고. 이거를 지켜간다면, 이것만 1번만 크게 지켜간다면 세상에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눌림목 1차, 2차만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단원컨트 얘기하는데 평생 먹고 살아요. 이것만 해도 평생 먹고 살아요.
욕심 없이 그냥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기계적으로 하시겠다면 이것만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욕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했으면 1번대로 했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딜리도 장중에 수익 못 먹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시 넘어도 딱 정리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요 수급 들어왔잖아요. 요 정도 수급 들어왔잖아. 아침에 10시 됐죠? 요 정도 됐죠? 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전날에 한 요 샀던 사람은 요 날 팔아먹어야 돼. 안에 팔아먹어야 돼요. 얼마에? 요때 좀 샀던 사람들 있잖아요. 요때 사가지고 2250원이나 샀던 사람들은 한 요 자리에 팔아먹어야 돼. 요 자리. 이 자리에 팔아먹고 나와야 돼요. 몇 프로입니까?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 팔고 나니까 급등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람 욕심이에요. 팔고 나오니까 급등하더라. 팔고 나니까 상가하더라.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속적으로 눌림 위치에 홀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 회원님들은 앞으로 크게 손실 날 일은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급등 종목 해가지고 2, 3% 먹고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리스크 10시 넘어서 리스크 관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건 괜찮은데 말씀드리지만 시세 안 나면 그냥 나오세요. 난 매수권 손실을 설정하든가 확실히 해야지. 이 종목도 보시면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떨어지면 매수권 손실가 설정하고 나와야죠. 나왔다고 그냥 다시 사야죠. 몇 시에? 2시 넘어서 종가관리 확인을 하고 장기 수업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회원님이 실력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 다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종목마다 이게 넘어왔죠. 이제 10시까지 합니다. 답변해드렸습니다. 앞에 매수한 1, 4분대를 공략하셨다면, 즉 오전장에 매수하셨다면 1차 매도 구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1차 매도 구간은 얼마가 될까요? 자, 이번에 적어놨습니다. 이건 언제 합니까? 오전 10시까지. 그러면 우리 2번에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앞에서 1번에서 4번대로 매수를 하셨다면 선침매로 매수를 하거나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했거나 전날 저점 근처에서 매수했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볼 때 오리평선 매수를 하셨다면 과연 눌림목 2차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현이 매수를 했다면 1차 매도 구간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본인이 사셨던 가격대 대비 7, 8% 수익권이 됩니다. 왜요? 거기가 기준이니까 그렇거든요. 거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순합니다. 회원님들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뭘 기준 들어간다? 전날에 지지선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럼 그 지지선이 중심이니까 회원님이 그 중심에서 들어가니까 그 중심에 관련된 7, 8% 파동. 이에 따른 심리적 가격대에서 매도를 치고 나옵니다. 절반 매도를 쳐야 돼요. 몇 시에? 10시 안에.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예를 들겠습니다. TPC 글로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전날에 지지선 근처에서 가급적이면 이 종목은 3,170원에 샀었으니까 이 종목은 3,170원. 즉, 이 종목은 저점이 우리가 기준이 3,150원에서 3,200원에 샀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봤었을 때 어디 갔노? TPC 글로벌을. 그러면 우리가 매도 구간을 잡아갈 때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해드리지만 이 종목을 우리가 만약에 샀다 칩시다. 그럼 이 종목이 지지선 이게 좀 봤었을 때 우리가 회원님들이 지지선을 잘 못 잡으니까 지지선에가 정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 근처 우리가 예상할 때 우리가 충분히 좀 예상할 수 있는 매수 구간 현실적인 매수 구간 3,150원에서 3,200원 사이 요 구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회원님들 계산기 한참 나와가지고 3,150원에서 그죠? 예. 3,150원 즉 3,200원 그럼 3,200원을 계산합시다. 3,200원에서 7% 먹고 3,200원에서 8%를 먹는단 말이야. 이걸 계산을 두들겨 보라고. 그러면 매도관이 나오지. 반파동이 안 나오겠어요? 나와 정상인 거라. 얼마나 3,424원 3,200원 3,456원 이 구간까지 와야 이 종목은 반파동이거든요.
그지? 그럼 요 구간 가지고 왔었을 때 더 먹어야 되지. 근데 앞전에 보니까 3335원이 있어. 맞죠? 요 구간을 내일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만약에 돌파됐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3,4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파동 먹고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원님 매수가 대비 7, 8% 나면 수익 챙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해놓고 이제 조금 더 장세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10시까지 지켜보셨다가 요 부분을 돌파되면 상가 해야지 10시 안에 절반 팔아먹고 상가 노리는 겁니다. 아 시장 10시에 안 나오네? 나가면 되죠 뭐 그제 뭐 차비만 챙겨 나가면 되지 뭐. 그래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리하는 거는 절대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되죠. 급등주 드실 때 상한가를 먹은 거 상한가를 먹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한가를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시세를 또 주거든요. 그 시세까지 먹어 쳐버리면 보통 25% 이래 먹어요. 그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지 뭐하러 미쳤다고 이걸 하겠습니까? 앉아갖고 발가락만 클릭하고 상따 치면 되지. 상따 치는 방은 절대로 오래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고 급등주를 아까도 말씀드린 이 종목도 우리가 솔직히 깨놓고 얘도 한 3수익권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3% 수익권이에요. 3% 수익 먹고 매도 칩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초짜바이 분들이 그러거든요. 급등주 남 넣고 기억자도 원하는 애널들이 급등주 관련해가 강의를 해줬을 때 3% 보내도 3%가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3% 모을 종목이 아닌데 3%를 먹고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추격을 시키고 떨어질 때 손절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난 그래 얘기했거든요. 딜리가 플러스 1.5%에 들어와도 2%대 들어와도 나는 이걸 추천 못하겠다고. 왜? 장중에 간다 하더라도 가면 갈지언정 전고점 돌파해가 갈지언정 추천을 못하겠다고. 이게 오장이면 전 추천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전날에 다 같이 사가지고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 얘기를 해줬습니다. 메디포스트랑 현진소재 또 상가 가든가 말든가. 이거는 상가 내일 가든 모레 가든 일주일 되든 한 달 뒤에 가든 나는 그게 중요치 않아. 왜? 이건 직장인이나 수익 종목으로 들고 가셨던 분들이 이제 수익을 드시는 거니까 당장 급등주는 오늘 안에 상가를 나와야 되는 종목은 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전날에 못 잡았고 들어온 게 억울한 거지. 그게 유일하게 남은 종목은 딜레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오늘 못 잡으면 되게 후회할 것 같다고. 만약에 그게 되게 후회했던 종목 중에 하나다. 근데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상 금요일 날에 당일 제일 저점에 금요일날 확 쏟아졌었을 때 그 부분을 과연 살 수가 있었느냐 이거지. 못 사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 홀딩하는 거라. 그래. 그래야지만 다음날에 뭐 만약 미국 주식이 떨어져가 마이너스 나오더라도 손실 없이 빠져나오지. 그죠? 그래 보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형님들 말씀드렸지만 이번 중요합니다. 별표. 당연히 10시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원님이 앞에 봤을 때 1번에서 4번 이 1번에서 4번에 따른 기준이 있겠죠? 그죠? 전날의 가급적 저점을 기준으로 잡아갔다. 전날 저점이 3,100원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전날 기준으로 저점을 기준으로 3,100원까지 정확하게 오진 않아요. 3,150원에 샀다. 조금 비싸게 샀다. 발빠하는 사람 없잖아. 거기다 뭐 발목에 사거나 그죠? 뭐 그냥 뭐 무릎 밑에 사가지고 어깨 쭉지 팔아먹고 나오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지 뭐 완전 제일 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대부분 저점 확인하고 사니까 다 저점이에요. 우리 볼 때. 그래서 사가지고 들고 왔었을 때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7, 8% 수익 들어오면 절반 팔아먹고 상가 노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매도를 했었을 때 초짜배이 분들은 이런 거를 수익 나오면 상가 나간다고 또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팔아먹고 항상 팔아먹고 봐야지. 팔아먹고 가급적이면 수익 날 때 무조건 7, 8% 수익 나면 다 팔아먹는 게 제일 좋아요. 초짜배이 분들은. 그지? 적어놨죠. 그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테마선 대종목이나 강력한 내부 호재 들어온 종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절반 팔고 무조건 가져간다. 어디까지? 추세 죽을 때까지. 이거 나와도 되겠죠? 절반 팔고 아닙니다. 3분의 1 팔아먹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적어봅시다.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요거는 언제? 오전장 10시. 자, 매도건 얼마? 7, 8, 절반 팔고. 자, 그럼 3번 답은 어떻게 됩니까? 절반이나 3분의 1 팔아먹고 무조건 가지고 간다. 어디까지 가져가죠? 어디까지 가져갑니까? 그렇죠. 전고점. 그렇지. 전고점. 개건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고점.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은데 딜리 같은데 전고점까지 두고 가도 상관없다잖아. 그지? 또! 전고점. 또!
정고점. 또 뭐 있습니까? 하나 더 있잖아요. 정고점. 또 뭐 있어요? 3에서 1대 될까지 아닙니다. 띵동님 틀렸고요. 또 심지어 가격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매수원 손재가 설정하고 아닙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저기 밀면대 막고서 맞습니다. 5,000원 만원까지. 단위가 바뀌는 심리적 가격대. 되게 중요한 가격대. 왜냐하면 세력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존재할 때는 그 가격대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 딜리 같은 경우에는 5,000원까지 좀 올리기는 좀 호문맹랑하겠지만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3,000원까지 정고 좀 돌파했으니까 뭐 3,000원까지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진 주제 같은 종목도 돌파해버리면 뭐 만원까지 가겠지. 그럼 만원까지 작업 치려고 주식기가 저렇게 힘들게 주가를 흔들어 놓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매트포스트 6만 우리 3, 4천에 추천할 때 뭐라 했습니까? 1차 목표가 7만원, 2차 목표가 8만원까지 가져가라. 7만원 안착하면 8만원까지 간다고 해. 그럼 8만원 돌파하니까 뭐 이제는 또 행보문을 걸쳤다가 10만원까지 가겠지. 그렇게 목표 금액을 잡아갑니다. 중간에 중요한 거는 가면 갈수록 점점점 리스크가 높아지는 게 있죠. 왜? 목적의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절반 팔으면 계속 가면 그래서 우리 회원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위님 이글팻 어찌할까요? 이글팻요. 어찌할 거 합니까? 이글팻. 정보 좀 다 돌파됐죠? 어찌할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가다가 마든가. 그건 결국 보유하고 계시면 영역이니까. 이 종목을 뭐 6,000원에 팔아먹나, 뭐 7,000원에 팔아먹나, 8,000원에 들어가나, 위님 친도 내가 만원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십시오. 왜? 요때 샀던 사람들이 지금 뭐 6,500원 팔아먹나, 6,000원 팔아먹나, 뭐 주당 물론 수익률이겠지만, 어차피 이전 사람들이 들고 가서 계속적으로 먹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들어가기 어렵죠. 이화공룡 봅시다. 이화공룡도 22평 하면서 살아있겠다, 그죠? 이것도 요즘 5,000원 돌파하고 정고점 돌파하고 나니까 못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사신 분들은 어찌할까요? 들어갈까요? 계속 들어가십시오. 꺾이든가 말든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신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맞죠? 적어놨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모르시면 무조건 매수가 대비 7, 8% 수익 매도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날에 눌림목 1차에서 저점 눌림목 1차 매수하는 방법 배웠죠? 지금 눌림목 1차 관련해가지고 공략 안 하신 분들이 있던데, 눌림목 1차 배우셨죠? 배우실 건 그대로 하셔서 매수 들어갔다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매수 매도 하셨다가 다음날에 눌림목 2차짜리니까 10시까지 보고 수급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든 마이너스 2% 되든 그죠? 플러스 2% 되든 마이너스 플러스 1% 되든 정리가 나옵니다. 그거를 한 달 내내 묶어도 종목을 했을 경우에 딱 정산을 해버리면은 한 달 전에 눌림목 1차 들어가는 종목 많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 2% 보고 정리하시는 종목보다 플러스 2, 3%권 좀 더 말씀드리면 플러스 4%권에서 정리하는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종목들이 오전에 치고 간 상한가 먹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웬만해서는 오전 전에 하한가를 잘 안 가요. 특히 눌림 1차 종목 치고 오히려 쥐라거나 쥐라면 쥐라고 따분하면 따분하지 안 가요. 그러니까 10시까지 보더라도 수급을 정리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있더라? 종목 잘 기억이 안 나네. 눌림 1차 하는 것 같은데 트레이스 이 종목도 보세요. 이 종목도 보시면 똑같죠? TPC 글로벌이랑 뭐가 틀려요? TPC 글로벌은 똑같잖아. 이름만 다를 뿐이지 TPC 글로벌이랑 뭐가 틀립니까? 똑같잖아. TPC 글로벌이랑. 그러니까 과정이 똑같다니까요. 종목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종목도 보십시오. 단가도 비슷하네. 이 종목도 보시면 이날 저점 자체가 얼마예요? 시작가가 이날 시초가가 3,070원. 저점이 3,050원. 3,000원을 안 깨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깊었잖아요. 2,930원. 종가 3,050원. 그럼 이 종목은 심리적 가격대 3,000원만 이탈성이 없습니다. 나와보는 거예요. 언제? 오전장에. 아침 일찍. 그냥 아니지, 아침 일찍 매수권 안 준다.
기다렸다가 5장에. 결국 이 종목도 3,000일달성이 없으니까 3,020원이니까 5장에 쓰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상 조정이죠. 그럼 내일은 무조건 상자리죠. 상가 못 구하면 매물입니다. 지루하게 가는 거지. 그건 몇 시까지? 10시까지.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렇게 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투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오전 종각을 해줬지만 추세 이탈 됐습니까? 아니요, 이탈성이 없어요. 더 볼까요? 이것도 싸게 잡은 사람이 더 보는 거지. 10시까지 보고 정리하는 거죠. 그 중요한 거래가 없잖아. 70만 주, 3천짜리 주면 70만 주면 21억밖에 안 돼요. 우리 방에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고 이런 거는. 200만 주 터지면 들어갈까 말까겠지. 200만 주부터도 60억밖에 안 되겠네요. 맞죠, 그제? 못해도 이거 막, 한 370만 주, 500만 주 붙어야, 700만 주 붙어야, 700만 주 붙으면 우리 방에 들어갑니다. 3천원짜리는 700만 주 붙으면 우리 방에 들어가겠죠. 왜? 그죠? 3천원짜리 종목이 700만 주면 200씩 아닙니까? 그 정도 거래대금이 붙어야 우리 방에서 들어가 추천하거든요. 들어가이소, 이렇게 합니다. 저희 방 그래요. 나머지 종목 다 개별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우리 방에서 추천 못 드릴 때 이런 기법을 알려주면, 왜 회원님들 알려주냐면, 나는 추천을 못 드린다고. 이런 것도. 왜? 저가주잖아. 거래 없는 거 저가주는 메인 종목이 안 준다고 해. 방송에서. 하지만 기법을 알고 있으면 우리 회원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회원님도 오래되신 분들이 왜 자꾸 하느냐면, 파인DNC 11일병 달고 들어왔거든요. 상관없다고. 고려제약. 다 N자인 시장이거든요. 요새 N자인 시장 잘 나옵니다. CPM 기준하고 들어가서 공략 한번 해보세요. 기법 안 써 그냥 들어가. 다른 사람들은 초짜배 분들은 못 드시는데 오래됐으면 계속 드시는 이유가 이 기법대로 들어옵니다라고 가이드만 딱 잡아주면 회원님들이 기법을 알고 있으니까 기법을 그대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드시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종목도 우리 방에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고려제약 말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인DNC, KCS 똑같죠. 이름만 틀릴 뿐이고 똑같잖아. KCS 이때 들어왔고 그지? 똑같잖아. 이름만 틀릴 뿐이지 그냥 돈 들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종목 우리 방에 공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메인 종목으로 드릴 수가 없다고. 왜냐면 우리 회원이 똑같이 단기간에 같은 시간대 같은 물량으로 같이 살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줘야 되는데 그 종목이 전체 조건이 최소 못해도 거래대금 100억이거든요. 3천원짜리 종목이 최소 못해도 한 400만 주는 붙어야 그런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그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 있느냐?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안 보인다니까. 다 보이는 거야. 이런 뭐 잡주나 이런 뭐 개별적인 종목에 거래대금 100억도 안 터지는 종목들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대충 언제일 때 얘기를 해주잖아요. 오늘 오전에 뭐 TPC 올라가나 좀 보든가 GMP 좀 보든가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공부라도 좀 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의 장꼬라지 뭐 이렇게 주도주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거 각자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요. 연수 삼아 조금이라도. 그리고 해봐야 뭐 수익도 많이 나오지. 그죠? 지금 움직이는 종목 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뭐 튀고 나온 종목 해봐야 뭐 키스톤 글로벌 인데 하겠습니까? 3년 걸릴 수 있는 거 하겠어요. 이런 거. 우리 방에서 이런 거 하겠어요. 잡쓰레 같은 거 하십니까? 안 한다고. 이 뭐 점상을 뭐 5번 가면 모를까? 안 합니다. 우리 방에서는. 나는 추천 안 한다고. 그냥 뭐 개별적으로 하라고. 3년 걸려서 어떻습니까? 물론 앞전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지만 뭐 앞전만큼 뭐 1000몇만 주 붙겠죠. 붙으면 이제 그때 보는 거죠. 이제 관심 있게 보겠지. 관중에 놓고 보는데 뭐 굳이 뭐 메인 종목으로 잡아들일 만큼 그런 종목 아니죠. 그럼 내일 뭐 드리냐? 딜리, 응? 오성 LST, 그죠? 버퍼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1번. 없습니다. 예. 오늘, 지금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버퍼가 있는 거는, 버퍼가 있는 거는, 버퍼가 있는 건 오늘 아프리카 쪽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프리카 오늘 방송 열 때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빨리 넘어가고 갈게요. 이거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버퍼 있는데 굳이 방송을 할 필요 없죠. 만약 오전장에 시사가 나오지 않을 경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까지만 이거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내고 녹화 끝.